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안녕하세요, 오특한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아니 업로드되는 시점이 3일절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날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선 3일절을 기념하여 국뽕 백신 한 대 맞고 시작한 듯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대, 아니 제네시스가 최근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광고가 될 때가 있을까요? 이러면 또 뭐 국뽕 제대로 한 사발 들이키고 마치 10m냐 9m냐의 차이가 있지만 굴렀는데 다리는 복합 골절로 아작났고 선수 생활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를 반병신 만든 바로 문제의 그 차액이? 이럴 수 있겠죠? 참고로 볼보 XC90 사고와도 많이 비견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뒷부분에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차액이가 맞아요. 허나 전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고요. 전 현가도 아닌 현바도 아닌 그저 전공이 컴퓨터와 IT 기기 쪽에 관련해 나온 자동차 칼럼니스트에 불과한 일반인이니까요. 근데 무조건 까기보다 무조건 좋다고 하기보다 일전에 우주의 사고나 운전 습관이나 어떠한 그런 면을 본다면은 추론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관계부터 놓고 시작을 해보죠. 일전에 우주는 작던 크던 정말 자잘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2009년 11월 27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의 아이오스 자택 도로에서 캐딜락 SUV인 에스컬레이드죠.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소화전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참고로 당시 우주의 저택은 일반인 통제 구역에 아놀드 파머가 설계한 골프 코스가 몇 개나 되는 작은 호수가 연이어 있는 엄청난 크기의 저택이죠. 뭐 추후에 부부싸움 때문에 그랬다 어쩐다 했지만 사고 후 현재처럼 미스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튿날 새벽 시간에 부부싸움을 한 후 어디로 갔던 건지 급하게 나와서 맨발로 운전한 건지 아니면은 평소 운전 습관이 맨발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왜 사고가 난 13시간 가까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죠. 그 외에 5번의 허리 수술 후 평소 생활에도 동반되는 통증 후유증 때문에 한때는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경찰에서 머그샷을 찍기도 했고요. 무릎과 발꿈치 이런 작은 수술도 여러 차례 견디면서 120번의 스킨들이란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에 나오면은 언제나 그렇듯 박수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약물 후유증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평상시의 우주의 성격 그리고 스캔들 사건 이후 사생활에 대한 것은 더 단속하려고 운전기사는 두지 않고요. 약속 시간에 대한 강박적 조급함들이 좀 대두되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기반으로 이번 제네시스 GV80 사고를 대입해보면은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탐정이나 경찰도 아니지만 해당 언론의 보안관과 경찰 및 세계적 언론사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를 인용해서 얘기를 해봐도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간별로 한번 재현을 해보죠. 우주는 LA 인근 열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에 선수로 출전한 것이 아닌 주최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시상식을 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외국에서 파티의 주최자, 행사의 주최자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만약 본인 등판을 하지 않았다면 그 행사는 동네 행사로 전락해버리거나 미국 문화 특성상 상당히 예의 없는 불친절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에 꼭 참석을 했던 거죠. 그 다음 촬영 일정이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약속 시간이 7시 30분이었으나 우주는 7시가 넘어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호텔 직원들에 따르면 우주는 급하게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지만 호텔 앞에서 짐을 싣던 다른 차 때문에 바로 출발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가다가 골프TV 프로그램 제작진이 모는 차량과도 사고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던 도중 LA 외곽인 렌초팔 로스버디스 쪽에서 우주가 혼자 GV80을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도로는 왕복 4차선에 내리막길이었고 분명히 45마일 약 72km의 제한속도를 가진 곳이라 되어 있고요. 코너를 돌아 쭉 가면은 신호등이 있는 쪽으로 나오죠.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급격한 경사처럼 보이지만 여러 지도를 통해 본다면 완만한 경사의 언덕입니다. 저 곳을 현지 언론에서 약 9m 정도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굴렀고요. 차 내부의 형태는 멀쩡했다. 도끼로 차 유리를 깨서 우주를 꺼내려 할 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본인의 인적사항을 매우 또렷하게 말했고 그래서 가깝지만 병원이 작은 곳이 아닌 거리가 좀 더 먼 하버 UCLA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현지 경찰은 외관 꼴이 말이 아니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큼 내부가 멀쩡했고 세이프티 존과 에어백이 다 잘 터졌다고 했습니다. 몇몇 채널에서 이 경사각도 가지고 진짜 저 경사에서 저렇게 박살나고 발목이 골절될 정도면 엔진뿐만 아니라 차 설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냐고 엄청 까였죠. 네, 참고로 지역 보안관이 언론에 브리핑할 정도면
은근히 사고가 목격되는 구간이고 과속 시 어떤 식의 사고가 나는지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하는 것은 현대, 아니 제네시스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GV80과 G80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은 전에 영상에서도 깠었고요. 무조건 깠던 차량이기에 가루가 되도록 까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차의 장점이 여기서 나타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좋게 논할 수 있기에 우선 사견을 좀 보태봅니다. 우주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또렷하게 말할 만큼 정신이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사고 후 긴장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긴장이 풀어져 외상 후에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의 결과가 약간 보이는 열린 결과 같은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우선은 팩트 1. 사고가 났고 2-3일이 지난 후 경찰은 과속에 의한 거동상실 및 전복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자, 차가 얼마나 달렸는지 상세한 당시의 기록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팩트 2. 발목 부분과 종아리 사이의 복합골절, 여튼 이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이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걸을 때 저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남겼고요. 지난 26일 날에 트위터에 후속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라고 남겼습니다. 이런 성공적 수술 덕분에 본인 자신은 다시 필드 위에 어떻게든 복귀를 하겠다. 자신의 골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 허리 재활 중이었기 때문에 더 큰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욱 제네시스 GV80의 거동이 어떻고 엔진이 어떻고 떨림이 어떻고 그러기 전에 프레임 자체가 세이프티존 자체에 대해서 IIHS나 유로엔킵이나 그런 곳에서 정해진 사고방식의 결과가 아닌 정해져 있지 않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부가 저렇게 멀쩡한 자체에 놀랄 뿐이다 라고 외국 언론은 전했고요. 생명을 건진 것 자체가 행운이다 라고 언론과 경찰이 말할 만큼 다들 그 부분에서만큼은 엄지척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본 곳에서 마티즈나 모닝 어떤 이런 것들이 거론된다고 들었어요. 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좀 다른 사견을 보태본다면은 우선 첫 번째 부분인데요. 경차도 A필러가 안 무너지니 그것은 당연하다라. 네, 모닝 유로 N캡에서 종합점수 별 3개 받았죠. A필러 안 무너지고 버티는 것은 맞으나 속도 50km에서의 정면 충돌이고요. 유럽에 수출되는 모닝은 경차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 현대의 쿠킹오일처럼 구겨지는 것이 아니죠. 다만 급이 맞으면 같은 급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던가 해야지 갑자기 경차도 안 구겨지는 마당에 저 정도 언덕에서 사고가 나면 살아나는 것 또한 당연한 거고 볼보처럼 걸어 나와서 손을 흔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사고를 당해보셨는지 아니면 사고가 날 뻔한 것을 경험해봤는지 아니면 차를 과속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쉽게 저런 상황을 발목이 완전히 복합 골절된 게 그나마 다행이 아닌 왜 걸어서 못 나오고 문이 왜 안 열리냐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분노의 질주 폴 워커, 포르쉐를 친한 지인이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충격에 의해 기절, 화재와 폭발로 인한 사망을 했죠. 팬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였고 게다가 평지였고 분노의 질주 영화 식구들과 다같이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라 더더욱이 안타까웠습니다. 잘 닦여진 아스팔트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기절시키게 한 차량이 바로 포르쉐 카레라 GT죠. 게다가 운전자가 프로레이서인 로저 로다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탄 빨간색 카레라 GT는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서 가로수 3그루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멈춰서 사고가 화재가 났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포르쉐의 결함이다 보다 해서 유족들은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지만 우주가 사고 난 곳의 제한속도와 마찬가지인 약 72km의 속도 제한 구역에서 160km로 질주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해외 BJ나 아프리카 BJ가 슈퍼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조향 감각을 잃고 바로 옆 평지에 가까운 논두렁에 처박힌 사례도 있죠. 차가 완전히 아작났고요. 그 안에 운전자는 무사했습니다. 무사했다는 게 생명의 지장이 없는 골절상 정도죠. 근데 차는 완전히 아작났어요. 쭉 일자로 똑바로 흙에 받아버린데도 과속하면 그 정도인데 진짜 제가 이과였고 수학적 능력이 뛰어났으면은 이것을 나름의 가정법을 통해서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럴 정도로 어떠한 차든 과속에 의한 사고는 충격이 매우 크게 가고 큰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볼보 XC90과 비교. 만약 XC90을 타다가 발목 복합골절이다 했으면 아마 볼보니까 진짜 저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히 살아남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동안 제조사가 제시해온 비전과 이미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박지윤 씨 사고는 거의 정면 충돌에 가까운 그런 사고였고 물론
볼보의 자체 안전 테스트는 IIHS보다 더 까다롭고 차를 다양한 환경에서 전복해서 굴리죠. 근데 현대나 제네시스엔 그런 사고 테스트가 아닌 오로지 유로행 캣과 IIHS 규정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래도 플랫폼의 세이프티 존이 버텨줬으니까 과속에 의한 컨트롤이 불가하고 거기서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그 속도와 충격을 받으면서 굴렀는데, 경차랑 비교를 한다? 너 지금부터 범인이라. 네, 채널의 속성과 성격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여치 않고 다 존중을 하지만, 팬덤심이 넘치는 채널에서 아직 완벽한 팩트가 나오질 않았으나 경차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제 개인적 생각은 좀 무리수가 아닐까 싶어요. 볼보 XC90은 뭐 마징가에서 나온 초합금 물질로 생성되어서 어떠한 충격에도 최대한 보호를 하는 그런 차는 아니죠. 분명 이번 사고에서도 과속해서 같은 식으로 굴렀으면 저런 식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뭐 커너링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속 표지판이 있는 것은 눈으로 옵션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면의 접지력이 발휘될 수 있는 안전 한계 속도가 거기까지다. 그래서 과속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거동이 더 좋았으면 이란 if 가정법을 내세운다면 뭐 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카페에서도 GV80 코너링 성능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오버된 속도의 과속이라면 그 어떠한 얘기로도 첫 번째로 원인은 과속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 발목 조개 복합골절에 대한 추론은 해외 언론에서도 정말 그 정도가 다행이다 할 정도로 과속으로 인해 스타를 잃은 적이 많은 미국 언론들의 안도가 보이는 거죠. 회피 조향 능력이 있는 차이다. 근데 저쪽으로 회피를 해서 그렇다. 근데 회피 조향 옵션이 있는데 왜 작동이 안 했냐? 긴급 제동 작동도 안 됐다. 역시 제네시스가 제네시스했다. 네, 옵션의 작동 범위 설명서에 있는데 이는 지난 벤츠 E클래스 사고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죠.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 벤츠보다 약간 더 낮은 속도인 65에서 75km 범위 안에서 작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에 관해서는 문화의 차이가 법규의 차이를 만들고 그 서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죠. 2015년 이후부터는 그 보수적 환경,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뭐 뺑소니는 잡을 수 없다라고 인식이 박힌 미국에서 유럽과 다르게 CCTV가 생각보다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미국에서도 특히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12개 주가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으나 음성 녹음 부분에서는 국내와 다르게 아직까지도 매우 보수적이고, 만약 녹음을 허용하는 미주가 있어도 탑승자가 존재를 한다면 일일이 동의를 받는 녹음이나 행위를 한 후에 탑승하게 하고 녹음도 하게 되어 있죠. 조금 더 이런 부분까지 체크가 돼서 얘기가 되고, 이런 뭐 다국적이나 다양한 정보들이 알려져서 편중되는 것보다 그 안 좋게 생각했던 차에 좀 약간 반전이 있긴 있었네. 하기사 프리미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뼈라도 튼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모로 제네시스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광고 효과입니다. 제네시스 자체를 알지 못했던, 그리고 캐나다에서 G90이 한 달에 한 대 판매를 하는 신기록을 세울 만큼, 유럽에서 쫓겨나듯이 쫓겨난 만큼 코리아에서만 프리미엄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진짜 여러 외신들이 제네시스 브랜드와 GV80에 대해서 심지어 제형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볼보가 완벽한 차라고 인식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죠. 상당히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보여준 실제 주행 안전 기능이 작동되고 큰 사고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야, 이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2000cc 아쉽고 바닥 소음이 좀 아쉽고 그 돈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차가 많지만 안전하잖아 하고 살 수 있을 만큼 이미지가 개선된다면은 엄청난 광고일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볼보 판매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한국입니다. 스키드 마크 자국이 안 났다. 그러니까 이는 반자율 주행을 믿고 켜놓고 가다가 그런 거다. 이 부분이 아니죠. 반자율 주행이면 오히려 과속이 더 되지가 않죠. GV80 카페에서 간간히 올라오는 코너시 쏠림이나 약간 불안정한 거동이 있긴 있다. 이는 2톤에 육박한 SUV가 과속을 했는데 뭐 안으로 말려서 촥 하고 감기듯이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완만한 곡선도로에서 과속에 의해 불안전한 노면이나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가운데 화단에 턱을 들이받고 이미 바퀴 한쪽이 나간 상황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서 그러다 나무를 받아서 구른 게 아닐까 싶네요. 만약 약물이나 미리 먹은 진통제의 어떤 작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졸음 운전일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주는 그 상황 전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어요. 어쨌든 과속에 의한 사고는 100%고요. 내리막길이고 완만한 곡선 주행이지만 완전히 다 완만히 뻗은 것이 아닌 곡선 구간이 약간 불규칙해서 간간히 좋은 차 끌고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는 구간이다 라는 주민의 말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네, 그래도 전 살아있는 게 정말 다행인 게 맞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저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소식이나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 생각과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서 문매를 맞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저처럼 작은 채널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믿고 있고 팬덤십이 있으며 공식력이 큰 채널에서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죠. 뭐 누군가는 계속 때리고 누군가는 옹호하고 이런 균형이 잘 맞춰져야지 세상이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아직 모든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과속으로 인해서 차가 가로수 몇 개를 날리고 9m를 그 속도로 뒹굴고 있는 상황에 악셀이나 브레이크 페달에 강한 충격으로 부딪혀서 복합 골절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는 IIHS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시보드 하단은 좀 더 다른 구조로 바뀌어야지 더 안정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일 듯하죠. 저 또한 현대, 특히 제네시스를 정말 품질 문제가 많고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기에 모자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과거 영상을 제작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래도 과거 EF 소나타의 충돌 테스트에서 보여준 미국에서 진짜 이딴 차를 판매했냐고 엄청 두들겨 맞은 때와는 달리 과거보단 플랫폼면과 강성면에서 많이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한 것은 현대가 국민을 우롱하고 제네시스가 이제 수입차와 가격이 같아진 상황에서 해외와 다른 서비스를 선보이고 차별하며 내수해서 사준 돈으로 바깥에서 더 잘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딱히 국내에서 대안이 없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정말 현대와 기아 그리고 무늬만 프리미엄인 제네시스가 많이 발전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합당한 금액이나 서비스로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품질은 국내에서 더 신경 써주길 바라며 긴 칼럼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및 주제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어느덧 봄이 다가왔네요. 제 채널에도 봄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